바깥에 계신 분들 다들 들어오세요. 어, 2026년 8월 10일, 8월 우리 처음으로,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당 사무처,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보게 되면 폭염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폭염에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정치권의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정치권의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더욱더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투표지가 조금 부족해서 투표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재명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 투표자 수, 투표율을, 투표사 수를 저 마음대로 고쳤다. 이랬더니, 투표자 수를 고쳐도 전체 투표자나 투표율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투표자 수도 고쳤다. 이랬더니, 투표자 수는 어차피 똑같은 결과에서, 원칙적으로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정조사, 하는 사람들이, 부실선거는 있었는데 부정선거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대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까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불법이고 부정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까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재단하듯이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우리가 투표자 수를 저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것도, 또 투표자 수를 늦게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고, 선관위 말 그대로 하면 선관위는 절대로 서버에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근데 개인이 이제 서버에 손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의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누가 다음 선거에 대한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국민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라는
그러한 절차성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참정권에 대한 침탈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표가 너 마음대로 그냥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선거 관리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발전적으로 선관위를 해체를 해야 되고 또 사전선거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선관위 해체도 안 시키고 사전선거는 그대로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착같이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면은 힘들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워낙에도 큰데도 시간 끌기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그러한 상황들이 덮어버리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면서 그냥 변죽만 올리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의 분노나 그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근래 이재명의 장기 집권에 대한 연임 문제, 뭐 조정식 국회의장, 소위 헌법의 문직이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입에서 근육에 나온 거, 우리는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중임 갈로열고 연임이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뭐 이거는 이상하다. 왜 국정과제의 중요한 정치과제 중에서 헌법 개헌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버젓이 실었다. 그것은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국민들은 아니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이번에 조정식이라는 자가 그걸 떠들고 나니까 이제 아유 큰일 났구나. 얘들의 장기 집권 업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장기 집권 업무는 그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공소취소, 검찰이라는 공소취소가 정안 되니까 이제 판사들에 의해서 공소기각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어쨌든 자기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재명과 이재명 일당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예측한 것이 너무나 맞고 그렇게 가니까 한편으로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말하면 그대로 지금 그게 현실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자유파의 청년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또 당대표인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공화당이 1년에 3.1절 8.15 10월 3일 대천절 이 대규모 태극기 집회 행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8.15 행사는 우리 8.15의 건국정신, 그리고 자유정신, 반공정신, 이 8.15 정신, 이 건국과 자유와 반공정신을 계승하자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재명 마음대로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뭐 그냥 국민들을 사지로 지금 몰고 가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건국 정신과 자유 정신과 반공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은
저희들이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를 하고, 또 그날이 유경수 여사님 기일이기도 하고 부모식도 있고 해서 아침 일찍 현충원 참배와 유경수 여사님 묘소 참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절차를 좀 우리가 행사를 하고 12시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8.15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 보시는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손에 손잡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라든지 이재명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이제 국민 주권주의, 즉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8.15에 여러분들 오셔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것은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의에 항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4.19 정신이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그것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체제가 위태롭고 안보가 위태롭고 또 경제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해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국민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불의의 정권을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재명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도 막고, 또 노란봉투법이나 보복국제, 이번에 그 보안수사권 폐지 뭐 등등 형사소송법,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였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다수당을 확보하고 소위 자유우파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히 2030 세대들이 이미 이재명 정권의 레드카드를 던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리얼미터인가? 어디에 보니까 20대의 이재명 지지율이 20%가 안 나와요. 그거는 이미 엄청난 저항이 있다, 이래 보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60대, 70대가 아직도 이재명 지지율이 50%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60대, 70대가 걸어왔던 길을 보고, 좌파들의 행태를 보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아직도 지지율이 6070 이상에서 80%가 50%가 나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대우 각성하면서 8.15 집회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이 창당 9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이 일요일이고, 또 우리 당에는 교회다니는 분도 많고 이래서 8월 29일 날 창당 9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뭐 그런 단합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8월 29일 날 창당 9주년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장소가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재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명 이상이 벌써 가입을 했고,
좋은 친구들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치 이상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면서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과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도 뭐 제가 한 번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좋은 친구들이 회원가입이 뭐 3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9월 19일 날 우리 좋은 친구들 창립 행사가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장소가 정해지고 저는 뭐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뭐 이 근방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번 기획을 잘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15 집회 이번에 메인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 타도 이재명 정권 퇴진 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8.15 이 건국절에 맞이하는 8.15 집회는 태극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태극기 우산 뭐 사신 분도 있고 구매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 퍼포먼스 태극기 우산 퍼포먼스 또 태극기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뭐 등등등 태극기 관련 퍼포먼스들을 할 생각이니까 집에 있는 태극기 꼭 들고 오시고 집에 있는 이래 또 뭐 망토락 합니까? 그런 태극기 관련되는 것 있으면 다 갖고 오셔서 그날 태극기의 물결로 우리 애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우리가 12시부터 시작해서 뭐 일부 집회까지 또 행진도 서울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행진이 있으니까 5시 반까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애국 정신도 더 높였고 또 여러분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함께 또 시청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 7일, 8일 예천 애국 동지의 주최로 귀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천에서 열린 첫 참정권 수호 집회여서 우리 안동에 있는 청년 갓댐 팀과 대구의 TKYC 팀이 또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와주셨어요.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평일이었는데 8월 7일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 우리 TKYC 청년들은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이것도 가져왔더라고요. 본인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 감동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정말 어떤 전 세대의 통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또 구미에서 또 예천에서 살고 있는 또 예천이 이제 고향인 청년들도 그날 당일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2030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그런 위기의식과 또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서 그 금요일 저녁에 대구에서 8시에 동성로에서 열렸던 우리 TKYC 대구 경북 대표적인 우파 청년 단체 집회를 함께 참여해서 행진도 하고 끝나고 간단한 연설과 인사도 드렸는데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체고 어떤 특정 정당과 단체를 넘어서 뭔가 이재명의 독재 정권과 이 참정권 침탈과 정말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정말 생각을 함께 공유했고 더 열심히 저희가 청년 세대가 뛰는 만큼 저도 열심히 또 우리 공화당은 10년째 투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15 때 저희가 지금 올공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역과 종각, 광화문 이렇게 행진하면서 또 일반 시민들 상대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 청년위원회에서 당일날 저희 청년들이 만든 올공
참정권 수호 배지도 나누고 또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3일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 그리고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인물이 펫버스로 우리 청년들 임시주택을 만들라고 해서 정말 청년들의 공분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동지님들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가 정말 가라앉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정말 이런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런 독재적이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의식 정말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저는 황희 의원이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로 3일 만에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지만 전 사과로 끝나지 않고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때 저희 청년들 지금도 캠핑 유행하고 차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박은 일종의 낭만이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펫버스 같은 임시주택이 만든다면 차박은 절대 이제 낭만이 아니고 불평등과 가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펫버스 임시주택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펫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망한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사실 하고 있는 국가이고 특별히 월세가 너무 비싼 유럽에서도 사실 있는 행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가, 월세값 너무 올라서 사실 청년들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펫버스 같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국민의 의견을 떠보려 했던 이런 행태 너무나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반드시 사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혹시 중국 전기차 펫버스가 많이 남아서 이거에 관련돼서 국가 세금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냐 이런 의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다면 황희 의원을 사퇴시키고 또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6.3 부정선거를 위해서 지금 2달째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공화당에서도 거의 2달간 광화문에서 많은 동지님들과 최고위원들의 헌신 속에서 그 천막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는데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벌써 지선, 재선, 총선을 선관위에서 미리 투표율을 조작한 사건이 이미 주진우 의원실에서 로그 기록 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미래에서 온 코난도 아니고 미래에서 온 선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게 단순히 득표율만 조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득표수도 조작할 수 있는 거구나. 누구나 어디에나 접속해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구나. 잘못 쓸 수 있구나. 이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이대로 묶어 넘어갈 수 없고 즉각적인 특검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분들은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개표함들, 투표함들에 대해서 재검표가 우선이 아니라 당연히 특검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청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의리슬쩍 재검표하는 것으로 넘어가선 안 되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압수수색물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조사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당과장을 했던 모 직원이 본인이 대표였고 그 다음엔 아들이 대표인 회사 그리고 부인이 1인으로 대표로 있는 1인 법인 회사 그리고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 이 세 곳에서 103건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치면 175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미 수의 계약으로
이미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개 입찰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 3개가 175억이라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수의 계약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정말 지탄이고, 무엇보다 이미 예전 자료는 5년 전 자료는 이미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합한다면 이 부정부패의 문제, 더구나 성간이 가족회사라고 불려진 이 채용 문제까지 합하면 더 이상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는 더 이상의 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8.15 때 뜨겁게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과 참정권 수호를 함께 외치며 이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이게 실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네거리에서 진행한 천막투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과 8일 양일간의 경북 예천애국 동지회가 주최한 부정선거 재선거 촉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고 도움 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나라 꼬라지, 이게 정상입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께 묻고 싶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같은 서민부터 힘들어집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 창구 문턱조차 넘기가 어렵습니다. 월급은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환율은 요동치고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AI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1%의 기술 인력이 국민의 밥상을 절대로 책임지어 주지는 못합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과 서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희망은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은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책임지는 사람보다 변명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잘한 일은 내가 다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된 일은 모조리 남 탓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포기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연설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거창한 말보다 결과를 원합니다. 국민은 화려한 구호보다 책임을 원합니다. 국민은 편 가르기보다 상식을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상식 중에 일반 상식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민생, 경제, 청년, 안보, 출산, 교육 등등등. 외면한다면 정치는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때 정치도 변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아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정치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상식이 통하는 나라, 책임지는 나라,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만드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10년간 투쟁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당대표의 정책은 지금까지 약삭빠른 정치인과 타 정당 정책팀의 컨닝 페이퍼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부정선거 대책법안 발의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은 명실상부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 최고의 지도자를 대한민국 정치판 개혁 마당에 내세우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50만 당원 여러분의 혼연일체,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오후 4시 8.15 거대한 태극기 집회를 위한 후원 방송이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송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오늘 제가 뉴스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이재명의 위선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오늘 그 신천지와 연루된 사진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이재명과 이 정청래 또 거기 관계자 이범신 하여튼 그 세 사람이 그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의자인가요? 네, 하여튼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그 신천지 압수수색하고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신천지와 연관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평가절하시키기 위해서 온 언론이 난리 쳤었는데 이재명도 뒷구녕에서는 신천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 정치가 정말 더럽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정선거 이슈에 우리가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78년 동안 지켜온 것들인데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법안이 지금 통과돼서 이재명은 결국은 이런 보안 수사라는 것은 공소 취소를 우리가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지키고 국민은 버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들은 이제 울게 생겼고 이재명만 저는 웃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늘 최고위원회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예, 국민의힘당, 뭐 이 분당 사태, 아무튼 정치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사정을 보면요, 이재명을 올가매고 있는 세 가지 덫이 있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하고 또 부동산 정책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식 시장의 추락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세 가지 이 덫의 겹악재는 지지율 반전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 공천권 문제 등으로 뭐 핵분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조털래유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데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조털래유라는 것은 문재인, 조국, 그다음에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가리키는 글자를 이어붙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결사체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이 검찰 그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불안정 등 삼중고를 안고 있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이 반전의 카드와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1년 우리가 조금 넘게 지금 이재명을 봤는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세 가지 악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스스로 이 정책 추진을 통한 저는 이 자발적인 덫으로 봅니다. 이런 악재 속에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23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 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이 정치권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입니다만은 이 8일 정치권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뉴델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이 리서치웰이 발표한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이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해서 약 한 4%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서 약 한 그 42.5%. 그래서 부정 평가는 거의 4% 이상이 늘어나서 무려 53.6%가 과반수가 넘어섰습니다. 뉴델리는 뭐 보수 기관지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좌파 또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자 리얼미터도 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의 지지율은 43.3%, 부정평가는 똑같이 53%, 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은 이로써 집권 1년 만에 국정 동력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은 1년 갈 때까지 80% 정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또 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또한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선동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를 권유했던 이 주식시장의 불안은 이재명의 또 민주당의 앞으로 이 하락세의 3대 축으로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60, 70대가 아는지 우리 대표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지지율이 저는 50%까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아무튼 문제는 이 지지율 상승이 동력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맞닥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내건 이 880조 호남 반도체 이 클러스터 등 이 굵직한 사업만 해도 사실 저도 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은 이 반도체의 레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융수 문제, 에너지 문제 등도 그렇고 또 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이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이런 것과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은 이재명 임기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또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께서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김민석이 우세한데 아마 이재명이가 연임을 위해서 김민석을 내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요즘은 어떨 때는 막 정청래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응원도 해보고 아무튼 걔네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내전 수준의 공방을 지금 주고받고 있고 이 친정계가 전당대회에서 당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저는 내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권력 다툼의 핵심은 뭐니 해도 아마 공천일 겁니다. 이 친정과 그러니까 정청래와 이 친명, 친이재명의 이 당권을 둔 이런 사투들은 공천을 둔 이런 사투들은 이미 선을 넘어섰고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분당까지 아마 점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승리하고 친명계가 밀려나면 친명 그룹이 신당을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임을 이뤄낸 정청래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당내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청래가 패하면 그를 따르는 인사들은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되고 또 총선에서 밀려날 경우 2030년 치러질 대선에서 또 사실상 배제되고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건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던 이 정청래가 앉아서 이렇게 이 공천 학살 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합당에 부정적이고 중동 확장에 적극적인 이 친명계 입장에서도 결이 다른 정청래와 옛 친문 인사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과 또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라 자부하는 이 친문, 친정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서로를 향한 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죽기 살기로 지금 뭐 친한계하고 일부 장동혁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런 내분 사태도 민주당에서 앞으로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친문 지지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탄핵까지 고려될 만큼 서로 감정도 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가 당권 경쟁에서 밀리면 이 정치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문조 톨레유라는 로 불리는 이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탕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뭐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대표님 방송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미 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집권 1년 차에서 이 정도 균열이 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정권은 국정 동력에 힘은 빠질 것이다.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 반 이재명을 외치는 세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 등이 폭발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이재명의 퇴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광화문 투쟁을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우리 당원들도 하시던데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힘을 서로 합해가지 않으면은 이재명을 퇴진시키는데 요원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발 국민의 힘도 이 친한계와 또 물론 친한계를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은 좀 정신 차리고 청년들의 절규 또 바깥에 이렇게 제야 세력에서 남아서 10년간 투쟁을 해오고 있는 우리 공화당도 잊지 마시고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치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화당의 국민의힘당과의 합당은 물론이고 또 여러 정치적인 상황 등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당에서 정해지는 이런 지침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변성근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미선 최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8.15 집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에 중요한 것은
인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뭐 돈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아무튼 인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미 당 대표께서 총동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도장, 위원장,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8.15 집회 또 후원 방송이 있습니다. 시도당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입장으로서 우리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비롯해서 당원 동지들께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8월 15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우리 연석회의에 많은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기 기증한 분 계세요? 장기 기증 서약하신 분 계세요? 네.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해서 이제 장기 기증자가 발생하면 그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가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와서 그 장기 기증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장기 적출 축출하는 의사가 코디네이터에게 말하기를 왜 이렇게 요즘에 장기 적출 축출자가 많으냐 그랬더니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말이 장기 적출이 가장 좋은 거는 행잉, 목매달아 죽는 경우랍니다. 그럴 때 이제 장기 축출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장기 축출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자살자가 누굽니까? 2030 청년들입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지난번에 주간 박종진에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처에서 자살 보도를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을 그 제가 아는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굉장히 그 의사협회 회장까지 하면서 의료대란 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명씩 젊은이들이 쓰러져 나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동안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투쟁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는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나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지만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정치잖아요. 결국 정치인 하나가 잘못 나오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고 간단하게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혁명이 성공해서 한강의 기적이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창당할 때부터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각하의 존영을 걸어놓고 두 분의 건국정신, 반공정신 이거를 계승해야만 친중 종북 좌파 정권을 척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조원진 당대표와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 비판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가가 있고 이러한 정당 세력이 있고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뭐 이재명 끌어내야 된다, 이재명 죽여야 된다, 뭐 별의별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끌어내리면 뭐 할 거예요? 윤석열, 문재인 끌어내리고 윤석열 됐잖아요. 도망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단순한 거예요.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할 만한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청렴결백함과 애국 애적을 가진 그런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함께 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소망을 줘야 되겠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10년 만에 좋은 징조가 왔죠. 바로 우리와 똑같은 통치 철학과 통치 이념과 통치 정신을 가진 야당 지도자 장동혁 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많이 알려서 야당 지도자와 10년 동안 제야의 지도자, 원내 경험과 장의 경험을 동시에 갖춘 그러한 지도자와 결합하게 될 때 2030 세력들을 포용해 가지고 분명히 친중 종북 좌파 세력을 저는 완전히 척결하고 그리고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어쩌면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3일 날 목요일 날 13일 오후 2시에 기독교 연합회관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대한민국 우남 애국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3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애국 대상을 시작하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의 이런 투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공동총재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총재로 추대가 되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많이 우리 당원 동지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계승하는 정체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 수 있게 되도록 바라고, 뭐를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육사를 폐교하는 이유가 5.16 쿠데타 때문이다. 이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5.16 혁명 때문에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왔는데 5.16 반공 무혈 구국 혁명을 쿠데타로 반대한다는 것은 반공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종북좌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 대표님께서 10년 동안 연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 김정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김정일, 김일성의 공작을 뒤엎고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잡은 게 친중 족부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 박정희와 친중 족부 좌파의 정권과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승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또 장동혁 대표 같은 이런 정치가들이 함께할 때에 분명히 소망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쇼츠 영상을 많이 퍼달아 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구독자가. 근데 한 달 만에 10,000명이 늘어가지고 오늘자로 9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3천 명만 더 도달하면 10만 명이 돼요. 10만이라는 숫자가 되면 또 급속하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3천 명인데 그냥 쇼츠만 보내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하고 링크를 붙여서 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카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보내는지 이름이 뜹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냥 쇼츠만 보내요. 쇼츠만 보내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해서 쇼츠를 같이 보내면 그게 이제 구독, 좋아요를 누를 때 이제 10만의 달성이 곧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지만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정권은 깡통입니다. 깡통.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실력도 그렇고 깡통이에요. 깡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냐면, 여러분 음료수 마시고 나면은 캔 생기잖아요. 콜라 캔. 그거 쭈그러뜨려서 버리잖아요. 전 그거 받는 게 아주 좋아요. 아주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캔 딱 접어가지고 발로 밟을 때 그 쭈그럭 사는 소리가 그렇게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 요즘에 택배 많이 하니까 뽁뽁이 많이 나오죠. 그 뽁뽁이 터트리는 거. 그 왜 이렇게 좋은지. 종북좌파들 비닐봉다리도 안도 못한 애들입니다. 요즘에는 또 쿠팡에서 또 굴따라 막대기 그 뽁뽁이가 있죠. 그건 밟으면 소리가 더 커져. 그 아파트에서 그거 했다가 쫓겨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종북좌파 상대거리도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들 방송하는 것, 말씀하신 것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또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 정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박사를 대신할 그런 정치가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지지하게 나갈 때에 이번에 8.15 광복절도 그러한 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많이들 지치시죠? 허리 좀 펴시고 숨 좀 크게 쉬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의료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숨이 막히고 지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계절적 더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독재적 폭정이 국민의 삶을 가뜩이나 더 뜨겁게 그리고 무겁게 짓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라면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돌봐야 하건만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보복 정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호처 금년 추석 선물 지급을 금지하고 부동산 경제 안보 무능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사적인 보복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치졸하고 몰상식한 좌파 더불어민주당과 괴물 독재자 이재명의 국정 운영 앞에 공정과 정의 상식은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상식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올림픽 공원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이 선관위를 불신하며 부정선거의 개연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달이 넘는 폭염 속에서도 올림픽 공원에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권은 똑똑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를 실시하라. 부정의 온상인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당일 수개표를 실시하라.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며 이재명 정권은 이 대의를 결코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육군사관학교 폐지와 통합사관학교 추진이라는 황당한 안보 파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민주사회로 돌아선 자유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의험을 핑계를 대며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아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조차 웨스트포인트 등 각군 사관학교를 통해 정예 군사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안보는 우수한 군사 인재 양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찰과 보안 수사권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안보의 뿌리인 육사마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폭정 정권의 종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권을 무너뜨릴 의대한 국민의 몫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이틀 후인 12일은 말복이 옵니다.
다음 주 23일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로 들어선다는 초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15일은 광복절 행사이기도 하지만 유경수 여사 서거 52주기 일입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공화당의 행사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화당을 굳건하게 유지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에서 금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원진과 함께하는 좋은 친구 모임에 독일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우리 당원님께서 이름이 조남이 파독 간호사이십니다. 벌써 완납하셨습니다. 네, 간호사에 여기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참 많이 힘듭니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을 지키고 당대표님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8일로는 유경수 여사님 서거 52주기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침 9시에 현충원 참배, 유경수 여사님 추모,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또 건국절에 맞는 이승만 대통령 추모, 이렇게 행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 9시에 현충원 앞에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11시 반 정도까지 서울역 4번 출구 숭례문 우리 행사 8.15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의 이 훼손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자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육군 사관학교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니 국내에서 뭐 쿠데타 걱정해서 상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적과 막 떡들어 있는 나라 들은 항상 그 주적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그 주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어 체제, 그들의 공격을 막는 방어 체제,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의 임무 아닌가요? 군 통수권자란 자가 육군 사관학교에 쿠데타